1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7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연습 문제 2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어때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자, 해보죠. 자연 연역 방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연습 문제에서는요, 맞는 결론을 주고 나서 거기 이르는 과정을 점검하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요, 선택지 4개에서 오답을 걸러내는 표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꾸준히 연습하시고, 일단 답 찾는 훈련이 정확히 돼야 오답을 걸러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해보죠. 1번부터. 1번에 전제 나와 있네요. 뭐 있어요? 1번, 2번, 3번 나와 있고요. D 증명하는 거고요. 자, 제가 단순 문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뭐 A다, B다, C다가 없는데요. 비슷한 거 있죠. 뭐 있어요? 2번에 A and C니까 여기에서 단순 문장 2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A다, 그 다음에 뭐 C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죠. 자, 옆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4번에서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게 D이기 때문에 B와 C라는 것을 잡아서 D에 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죠. 일단 나와 있는 게 여기서 A이다. 단수 문장 출발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에서 그죠? 연원을 제거해서 A다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A다를 끌어내게 되면 1번에서 뭡니까? A이면 B다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다. 어떻게 끌어냈어요? 1번과 4번에서요. 그죠? 조건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B다라고 끌어내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3번에 필요한 B가 나왔는데 3번에는 뭐도 하나 필요해요? C도 하나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쉽죠. 우리가 이미 2번 전제에서 뭐도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C도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역시 연원을 제거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논증에서는 A와 B와 C 모두 참이 되니까 뭐 생각할 수 있죠? 3번 전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5번, 6번 연결하게 되면 B and C도 참이 되는 거죠. 5번과 6번에서 연원을 도입하게 되면 각각이 참이니까 연원 도입해도 참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원 도입해서 B and C 만들고 나니까 3번이 정건이 되죠. 그래서 정건이 참이므로 후건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했어요? 3번과 7번에서 조건을 제거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자, 2번 한번 보시면 요거 전제 1, 2, 3 나와 있고요. 자, 얘는요, 지금 납비라는 부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 또는 C라는 선언 나와 있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납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납비 and C입니다. 납비가 따로 나와야 되고 또 C가 그죠? 참으로 나온다면은 이거 두 개 연원으로 연결한 것도 참일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일단 옆으로 가볼게요. 납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 연결해 보면 not A 또는 B인데 B를 not B라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뭐가 먼저 나오게 되죠? not A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선언을 제거하면 not A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남았는데 뭡니까? A 또는 C에서 not A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죠?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A 또는 C인데 4번에서 not A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거 빼면 C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3번과 4번에서 선언을 제거하면 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납비 그리고 C 각각이 나와줘야 되는데 선생님 C는 나왔는데 납비는요? 납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2번 전제 이미 납비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그죠? 이 납비와 그리고 C 이것을 연원으로 연결한 것도 모두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납비 and C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번에 나와 있지만 5번과 6번에서 지금 뭐예요? 연원을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납비 and C가 참이라는 거 이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좀 편해진 느낌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논리왕이라고 불려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끼리 이야기에 논리왕 기태쌤이라고 기태형이라고 써주셨던데 감사드리고요. 좀 수강 후기도 많이 써주고 해주세요. 왜 제 수험생들은 안 써주십니까?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너무 안 써주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왜
피곤해서 강의 좀 늦게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까? 강의 늦게 올리면 좋습니까? 그냥 뭐 호응해 주시는 거죠. 예, 시간 나면 수강 후기라도 한두 줄 써주십시오. 수강 후기도. 네, 3번 해볼게요. 3번은요, 우리가 좀 다양한 각도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물론 우리가 일단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단순 문장이 주어져 있죠. 그럼 한번 보세요. B이다. 그리고 여기 후건이 not B이다. 이거 바꾸면,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번은 B이면 어떻게 해요? not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4번에서 B이면 뭡니까? B이면 뭡니까? not A다 그랬으니까 바로 not A 끌어낼 수 있고요. 이건 어디서 끌어낸 거예요? 1번에 대우와 그 다음에 3번에서 끌어낸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2번을 보면 C 또는 A인데 4번에서 not A라고 했으니까 뭐 끌어낼 수 있죠? 바로 C 끌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번과 4번에서 선언을 제거해서 C라는 결론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너무 쉬워지네요. 그죠? 자, 쉬우니까 요거는 살짝 우리 응용해가지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그죠? 베스트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귀류법 전에 우리 왜 요거 생각나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우리 왜 이런 조건문이요. 요거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X이면 Y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죠? 이 조건문이 말하는 것은 X이면서 그죠? Y가 아닌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드모르간 규칙으로 바꾸면 not X 또는 뭡니까?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이면 Y이다라는 조건문은 전건 부정 또는 후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요. 1번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전건 부정 또는 후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not A 뭡니까? 또는 후건 그대로 가야 되니까 not P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바꿔두고 나니까 역시 똑같이 3번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해볼게요. 일단 1번을 동치로 바꾼 거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써볼게요. 그죠? not A 또는 not B 해가지고요. 얘가 1번과 동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어요? B라는 게 있죠?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우리 다시 반복해서 써볼까요? 그죠? 3번에서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엮여서 보면 not A 또는 not B인데 B라고 뒤에 거 부정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not A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4번과 5번에서 이거 제거할 수 있고 선언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not A라고 했으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C 또는 A. 그러면 2번에서 A 부정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2번과 6번에서 역시 선언을 제거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C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경우의 수 따지는 게 아니라 B라는 전제가 3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1번을 4번처럼 동치로 바꿨을 때 이미 뒤에 게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선언 제거가 된다라는 그래서 not A 되고 다시 2번 전제에서 선언 제거해서 C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이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 전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그 순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이거 단순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왜 귀류법이라는 거 해봅시다. 귀류법 한번 해보죠. 귀류법이면 결론을 뭐 하는 거예요? 결론에 부정을 가정하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천천히 1번, 2번, 3번 그러면 자 4번에서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결론이 C니까 그죠? C의 부정, not C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되면은 not C 앞에 다시 부정기호를 도입하면 되는 거죠. 가볼게요. 그러면 자 not C라고 가정하고 나서요. 5번에서 보면 C 또는 그죠? 2번에 C 또는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번과 4번에서 선언을 제거하게 되면은 뭡니까? C 또는 A에서 4번에 not C, C가 아니니까 A가 나오죠. 그리고 나옵니까? 다음 1번에서 A면 뭡니까? not B예요. 그죠? 그래서
1번과 5번에서 조건을 제거하면 A면 뭐예요? 납 B. 모순 발견해야 되죠? 근데 3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써보죠. B라고 해서 3번에서 B라고 얘기한 것과 이 과정에서는 납 B가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정했던 것에 부정기호 도입해야 되죠. 그래서 낫 C에 또 뭡니까? 부정기호 도입하게 되고, 그죠? 4번에 부정을 도입하고요. 낫 C는 뭐가 돼요? 따라서 C가 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증명이 됩니다. 자,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가장 쉬운 걸로 접근합니다. 한번 가보죠. 그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일단 요거 1번 전제, 2번 전제, 3번 전제 이렇게 있고요. 얘는 보니까 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2번에 그죠? 요거 B면 D다를 대우로 바꾸면 not D면 뭐가 돼요? not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not D에서 출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해보죠. 일단 not D에서 not B 가면 요쪽에 뭔가 있기는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1번 같은 거 이 분배 규칙 활용해 가지고요. 일단 해보죠. 4번에서 1번을 분배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떻게? A 또는 B. 그죠? 그 다음에 and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A 또는 C. 분배 규칙.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거 두 개가 지금 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건 A죠. 그죠? 그래서 끌어가 보죠. 그러면 각각이 둘 다 참이니까 어떻게 돼요? A 또는 B도 참이 됩니다. 그죠? 참이 되고요. 슬슬 가면 뭡니까? 여기 B 있는 거 그럼 보세요. 지금 6번째로 끌어내야 되는 게 지금 2번의 대우와 3번에서 뭘 끌어낼 수 있죠? not B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맞아요. 그죠? 2번의 대우와 요거 그죠? 대우 not D면 not B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뭘 끌어낼 수 있어요? 그죠? 예, 조건 기호 제거해가지고요. not D면 not B다 끌어냈고요. 그죠? 괜찮죠? 2번과 3번에서 not B를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번과 6번에서 다시 A 또는 B인데 not B. 뒤에 거 부정한 거니까 선언 제거해서 어떤 결론 끌어낼 수 있습니까? A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들. 센스 있게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귀류법으로 푸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48쪽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문장 논리에서 몇 가지 규칙 더 있는데 얘는 새롭게 만든 규칙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내용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내용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여서 그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48쪽에 자 파생 규칙에서 몇 가지 규칙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이중 부정 도입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X가 전제로 주어져 있다면 not X라는 결론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연역법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죠. 증명 방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제로 주어진 건 X고요. 우리가 뭡니까? X가 참일 때 not X도 참이라는 것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게 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풀게 되면 그죠? not X를 부정하게 되면 보세요. not X를 다시 부정하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not X가 되겠죠. 귀류법. 그래서 not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not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1번 전제에서 뭐가 참이라고 나와 있어요? X가 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2번과 3번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가정에다가 부정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not X에다가 부정 도입하면 not X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도 풀리지만 우리가 연역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후권 부정은 우리가 이미 대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X이면 Y다가 참일 때
not y이면 not x이다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x이면 y이다가 주어져 있을 때 후건 부정하면, 그죠? not y이면 바로 뭡니까? 바로 정건 부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x이면 not y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뭡니까? 후건이 not y이기 때문에 y이다라고 하는 게 not y의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역시 정건 부정한 것을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얘도요. 바로 보세요.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죠? 자, 이제 우리 할 수 있죠. 1번 전제 x이면 y이다. 그 다음에 2번 전제 뭡니까? not y이다.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not x인데 지금 우리가 not y, not x에서 대우라는 걸 배우기는 배웠지만 우리가 증명하려는 규칙을 증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대우를 증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루법 써가지고요. 그죠? 자, 일단 not x니까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x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이제 우리는 이제 x면 y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고 not y가 주어져 있을 때 not x를 바로 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왜 맞는지 증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귀루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x라고 가정을 하면 보세요. 1번 전제에 따라서 x이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y가 되죠. 그죠? x이면 y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번 전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not y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부정해야 되죠. 부정 도입해서 not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면 y다가 참이고 not y일 때 not x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이제 이렇게 증명한 결론을 우리가 실제 증명에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해보죠. 요거 증명하는 거예요. 똑같죠? 전제 x이면 not y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y이다.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가 되죠? not x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루법으로 가정을 해보죠. not x를 부정하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번 전제에 따라서 x이면 뭐예요? not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번의 전제에 y라고 나와 있죠. x라고 가정했을 때 not y면서 y라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가정에 뭘 도입해야 돼요? 부정을 도입해서 not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후건 부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연역법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9쪽 한번 가보죠. 연쇄논법은 어렵지 않아요. x이면 y이고 y이면 z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뭐예요? x이면 z라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바로 증명해보죠. 그죠? 자, 전제가 뭐예요? 첫 번째, x이면 y이다. 두 번째, y이면 z이다.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x이면 z이다. 우리 왜 조건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건을 가정한 다음에 이 후건이 나오는 과정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x라고 가정을 해보죠. x라고 가정하면 바로 해볼게요. x라고 가정했을 때 1번 전제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이면 2번 전제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z가 나오죠. x라고 가정했을 때 z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기호 도입해서 x이면 z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연쇄 논법이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수로 논리, 뭐 모든, 일부, 그죠? 뭐 어떤 이런 데도 이 연쇄 논법이 굉장히 잘 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요. 야, 이제는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던 것들까지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오른 거예요. 아, 박수 쳐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연쇄 논법은 다른 말로 가언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쇄 논법이 조금 더 원래 논리학적 용어로 가까운 용어라고 보여요. 그죠?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연쇄 논법, 가언 3단 논법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대우 규칙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하고요. 진리표로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연역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일단 전제가 뭐예요? x이면 y이다. 그 다음에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not y이면 뭐예요? not x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후건 부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지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증명할 때는 그죠? 조건문이기 때문에 전건을 가정했을 때 후건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건 not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제로 주어진 1번에 바로 후건 부정을 도입하게 되면 not y면 이제 바로 끌어낼 수 있죠. 후건 부정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not x고 그러면 뭡니까? not y라고 가정했을 때 not x가 끌어내지니까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not y면 not x이다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규칙을 정말 증명하는 단계까지 올랐죠. 물론 이 규칙 자체의 증명보다는요. 후건 부정이나 대유 규칙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논쟁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여러분들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 페이지까지 마저 할 거예요. 5번에 경우에 의한 논증. 제가 이렇게 전제 또는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뭐예요? x인 경우 y인 경우 점검하면 된다고 했죠. 이런 거요. x 또는 y이고 그 다음에 자 x이면 z, y이면 z라면 우리가 이렇게 점검했잖아요. 그죠? 자 경우 1 x라면 그죠? 이 전제에서 z이기 때문에 일단 x일 때 z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죠? y라면 바로 이것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그죠? z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논증 같은 경우에 x 또는 y일 때 어쨌든 z라는 결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요거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기태는 열심히 강의하거나 또는 운이 좋다. 기태가 열심히 강의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태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증명해보죠. 기태가 열심히 강의한다를 x 그 다음에 운이 좋다를 y 그리고 부자가 된다를 z로 놓게 되면 이제 해볼게요. 여기다 좀 널찍하게 써보죠. 요 증명.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또는 y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x이면 z. 세 번째는 뭡니까? y이면 z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경우일 경우이로 해서 증명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증명 방식 따져보죠. 그죠?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기태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거 귀주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뭐 하는 겁니까? 결론을 부정으로 가정하는 거죠. 결론의 부정을 가정해서 not z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그러면 우리 왜 지금 2번에서 not z 하게 되면 후건 부정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not x가 나오죠. 그죠? 예, 2번에서 not z라고 후건 부정하면 not x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not x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번과 5번을 놓고 보면 x 또는 y에서 not x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y가 나와요. 그죠?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 3번 전제에서 y면 뭐라고 나와요? z.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not z와 z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다가 부정을 도입해야 되죠. not z에 부정을 도입하게 되면은 not z 해가지고요. 그죠? 끝내는 뭐하고 똑같아요? z하고 똑같아요. 물론 경우의 수에 의한 논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이중 부정 그죠? 그 다음에 후건 부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 경우에 의한 논증을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귀루법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x 또는 y니까 x일 때도 z가 나오고 또는 y일 때도 z가 나온다라고 증명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앞에 규칙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본 거니까 경우에 의한 논증은요. 우리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x일 때와 y일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뒤쪽에 연습 문제 나오죠. 이거 숙제입니다. 정말 잘 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숙제 쭉 해보시고요. 자, 5차시 강좌는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해주세요.